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작용인데 구축에 대해서 약간 좀 심도가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사가 하는 일, 의사로서 어떤 이제 직업적인 이제 뭐 소명이랄까 하는 이런 부분이 80%는 사실은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 몸에 뭐 주사기를 찌르고 뭐 이제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게 하고 뭐 이제 칼을 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자, 이거는 사실은 의사가 하는 어떤 활동의 10% 20% 외과 의사라고 해도 소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항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의료 어떤 제도, 병원의 수익이 의료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술이 있어야만 병원의 수익이 이제 생기는 거죠. 수술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만 전부 다 의사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는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나하고 환자분하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어떤 수익이 발생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수술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환자가 왔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만들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면은 이거는 의사 환자 간의 소통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그건 영업이고,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장사가 되는 거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업과 이제 동일한 어떤 이제 활동이 되어버리면은 환자를 위한 것이 이제 되게 어렵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더 많은 이제 병원의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수를 자꾸만 갖다 붙이려고 하게 돼 있고, 수술 중에서도 더 병원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수술로 자꾸만 몰고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래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준 공무원처럼 이제 그렇게 갈 필요가 좀 있어요. 사람 몸에다가 이제 칼을 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가게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통제가 사실은 법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이제 그런 관계에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10%다. 8, 90%는 소통이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술 전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소통이 영업으로만 이제 흘러가면 안 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일단은 먼저 오늘 전제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소통을 하자. 그런데 뭔 얘기를 할 거냐. 의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죠. 이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은 상식적인 질문, 가장 상식적인 어떤 이제 그 물음을 먼저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과학이고, 의학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람 몸을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요거에 달려 있는데, 가슴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에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에 있어가지고 뭐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자꾸 발생하는데, 이 구축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판정할 거냐,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그 분류를 이제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제 연구한 거를 갖다가 이제 의사들은 습득을 하고 환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상식적인 문장으로 바꿔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일방적으로 사실 전하는 입장이 있지는 않아요. 모든 어떤 답변은 그 질문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환자분들은 또 이제 전문가로서 의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또 의사는 탐구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그것이 순환이 되고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사실은. 환자분들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원들은 구조적으로 영업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상 환자분들대로 영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업행위잖아요. 그 상업행위에서 나는 소비자다. 진료를 받는 이제 어떤 환자. 이런 이제 그런 틀보다는 소비자 의식만 갖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병원들은 전부 상점이 되는 거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저들이 장사꾼이다, 이제 장사한다고 이렇게 비난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불성설이 되는 게, 환자분들 스스로가 소비자 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 구매에 맞는 상품을 이제 구입하러 이제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규정해버리면 병원들이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비판을 하겠어요.
결국은 어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상업 시스템에 환자분들도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것도 결국 이런 틀을 갖다 좀 깨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칼을 이제 넣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거는 장사가 돼가지고 안 돼. 그리고 환자분들은 환자지 소비자가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해서 이제 칼을 댄다고 하는 이런 거는 상인과 시장의 어느 소비자 이런 관계에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해 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이제 PRS 최신호에 나온 것이고, 마그레트 밀랜더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암병원에서 이제 성형외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 이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제 붙어 쓴 건데, 구축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툴이 베이커시 분류라고 하는 건데, 그 베이커 분류가 신뢰도가 없다. 이 부분을 이제 그 얘기하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당신은 구축이다. 구축이 아니다. 이거 판정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고 지금. 왜냐하면은 그 스케일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의사들마다 다니면서 내가 한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자, 내 수술했던 병원이니까 구축은 아니란다. 옆에 뭐 다른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의사 왠지 믿기가 싫어가지고 딱 가봤더니 거기서는 또 구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에는 이제 그레이드가 1, 2, 3, 4가 있어요. 1은 정상이고 뭐 2, 3, 4로 갈수록 이제 좀 심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판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사실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그거를 의사들한테 시켜봤더니 서로 다 다르게 하더라고 그레이딩을. 자, 이것이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또 이제 구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축이냐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또 정확하게 알고 싶고 한데 그거를 왜 의사들마다 말이 다르지?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셔요. 그런 질문을. 이 논문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해요. 그 진단 기준도 모호하고 애매해요. 그레이딩도 모호한 거죠.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전체 성인 여성의 3.3%가 부염물을 갖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유방암 후에 재건을 합친 건데 요즘은 가슴에 어떤 이제 암 수술, 그러면 내가 유방의 전절제술을 하거나 유방 부분 절제를 했든지 간에 그 재건을 부염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게 이제 유럽 쪽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유방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술적으로 도려내잖아요. 도려내면은 그 유방 모양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재건하는 거를 근육을 돌려가지고서 이제 참 많이 했었는데, 근육 돌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수술 자체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게 과연 높으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서는 보형물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재건 쪽으로도 보형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미용적인 목적에서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죠. 2015년에서 2017년 네덜란드에서 보형물 수술이 4분의 1이 재건 수술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이게 재건 수술 퍼센트가 좀 높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아직도 보형물을 사용하는 건수는 미용 수술에 압도적으로 좀 많아요. 자,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재수술에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사유가 되는 가장 주요한 부작용이죠. 그래서 뭐 이제 1차 수술에서는 0.6에서 17.4%. 이건 뭐 굉장히 보고자들마다 다양한 거죠.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건으로 보형물을 썼을 경우에 구축의 이제 발생률, 이거는 상당히 높아요. 20%에서 47% 이제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건데, 미용적인 목적에서 그냥 멀쩡한 가슴에다가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구축이 그만큼 더 적고, 암 때문에 이제 재건적으로 이제 보형물을 썼을 때는 구축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더라. 사실은 구축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경우에 이제 사실 모든 부작용들이 더 많이 높아져요. 그런 경향이 있고, 미용적으로 수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차 수술보다는 뭐 2차 수술, 3차 수술 뭐 이렇게 재수술해서 구축에 이제 발생이 더 높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축이 뭐냐? 보형물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부가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피막이 단단해지는 게 구축이에요.